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아이유 노래 6곡 표절 혐의에 대해서 지금 경찰에 고발을 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유씨 굉장히 유명하죠? 뭐 세계적인 월드스타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마 아이유씨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남녀노소 다 아이유씨를 알 겁니다. 자, 아이유씨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길래 경찰에 고발을 당했냐? 6곡에 대해서 표절 혐의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아이유, 분홍신 등 6곡 표절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최근에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고발이 된 이 노래들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 셀레브리티로 총 6곡이다. 이 중 셀레브리티는 아이유가 작곡에, 삐삐는 프로듀싱에 참가한 곡이라고 해서 고발장에 따르면 해당 곡들이 원 저작물과 멜로디, 리듬, 코드 진행까지 동일한 경우가 많으며, 특히 좋은날과 분홍신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듣기에도 상당히 유사성을 갖고 있다. 전체 음악의 분위기, 흐름과 정체성을 이끌어내고 청중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해당 곡의 청취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인 도입부 부분에 표절이 6곡 모두 의심된다라고 적혀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분홍신의 경우 2013년 노래가 나왔을 당시에 독일 밴드 넥타에 이렇게 Hear Us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면서 한 차례 표절 논란이 불거진 바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표절에 대해 원 저작자도 알고 있어가지고 2013년에는 항의하기 위해 아이유의 소속사인 로엔 엔터테인먼트에 이메일을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내용이 이루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 좀 그런 부분들이 의문이 많이 들겠죠. 자, 고발이 이루어진 이유는 보면은 여러 차례 표절 의혹 제기가 있었지만 아이유는 어떤 해명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SNS 게시물 등을 저작권 침해 등으로 신고해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했다라고 하며, 이번 사건 이외에도 수많은 저작권 침해 사항과 관련해서 일반의 인식 부족, 불합리, 저작권 침해 인정, 손해배상의 액수 산정의 소극적인 사법기관 태도 등의 문제의식을 느껴본 건을 이제 고발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저작권법 위반죄는 통상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돼요. 저작권을 위반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고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고죄라고 해서 이번에 사건의 경우에도 표절이 되는 대상이 된 원 저작자들이 직접 고소를 해야 한다라고 해서 법무법인 B측은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1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 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돼 있어가지고 아이유씨가 이제 수시로 이렇게 했다라는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가수 활동에 영리 목적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고, 수많은 표절 의혹에 비추어서도 상습성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리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 재산권 등을 침해한 피고발인에 대해서 피해자가 아닌 고발인도 고발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할 것이다라고 덧붙이면서 고발을 시작했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요런 혐의로 이제 고발을 당한 거 좀 의문점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슈가 왜 됐을까? 여기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나와요. 빼박 8곡 모음에서 영상 삭제당해서 원곡만 모았다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양파유라는 4.9천명 채널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내용들이 뭐 이렇게 들어보면 돼요. 제가 음악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철저하고 유튜브에서 이제 뭐랄까 딱 검열이 되기 때문에 제가 따로 틀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채널, 양파유 채널은 여기는 이제 수익 창출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걸 틀어도 크게 문제는 없었나 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하나하나씩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추가적인 여러 가지 채널들, 한 열대 개 정도의 채널이 있더라고요. 그 채널에다가 막 올리는 걸 보니까 아이유씨를 굉장히 싫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살짝 들었습니다. 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좀 잘 썼는데, 자, 일상적인 관용적 표현과는 다르게 대중음악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수단으로 쉽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이용자의 공정 이용이 목적이다. 아이유의 입장은 저작권 침해 의혹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카카오 엔터와 이담은 저작권을 사유로 표절 의혹 옹호 영상을 제외한 의혹 제기 영상들만 불공정하게 차단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썸데이 대법원 판결의 경우에는 썸데이의 복제 여부가 아닌 내 남자에게 창작성 여부에 의해 판결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이유 측이 표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아이유는 지금 머니코드라는 구실을 통해서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간 것이라고 의혹을 받는 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원 저작자의 표절이 아니라는 의견은 결코 의혹자의 의도적인 베끼기에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런 내용도 올라와요. 아이유에게 인스타그램을 차단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그리고 아이유 인스타그램에서 삭제된 표절 해명 요구 댓글 상황, 이런 것들이 올라왔고, 인스타그램에서 삭제된 표절 해명 요구 댓글 상황에서 표절 의혹 영상이 200만 뷰가 넘었다라고 돼 있죠. 근데 요게 이제 영상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자, 보면 분노한 대중들 해가지고 이렇게 악플 같은 거라든지 표절 해명 요구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고, 양파요 채널 개설은 수익 창출의 목적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혔다라고 하면서 애드센스 1차는 기본 약관 검토일 뿐 계좌 연결은 2차부터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를 왜 했을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수익 창출을 언제 했는지, 언제 이걸 체크했는지 이런 일자 같은 것도 확인이 가능하다면은 그런 거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메일 같은 거에 아마 나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요것은 조금 뭐 판단을 이쪽에서 해야겠죠. 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놓으니까 지금 이거에 대한 의혹, 요걸로 또 깎아 내리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영상 내용과 소수의 옹호자들은 순수하게 표절 해명을 요구한 대중들을 악성 레카 무리로만 치부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양파유라는 분,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유튜브 채널을 많이 개설해가지고 뭐 똑같은 분인지 다른 분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렇게 하신 분들에 대해서 악성 레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글도 남겼는데,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뭐 요렇게 영상 삭제를 당한 채널 14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제가 모은 정보라고 돼 있으며 뭐 제보를 달라 해가지고 영상 개수는 90개 이상에 달하고, 그리고 1120만 뷰가 합한다, 그래서 1880만 뷰라고 하는데, 저는 근데 이거 뷰가 중요한가요? 뷰수가 왜 중요한 거죠? 수익 창출을 안 하는데 뷰수를 굳이 따지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2천만 조회수가 삭제된 것이다, 2천만 명이 봐가지고 그게 자랑스러운 걸까요? 좀 이런 부분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좀 이해가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 판결문을 한번 볼게요. 대법원 판결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음악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 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가 상대방 저작물에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원 저작물 중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음악 저작물은 일반적으로 가락, 리듬, 화성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고, 음악 저작물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음악 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해서 리듬, 화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처럼 사정들을 알 수 있다라고 해서 비교 대상 1 저작물은 원고 음악 저작물보다 앞서서 2002년에 미국에서 공표가 되었고, 이걸로 그래미상을 수상하는 등 가스펠 음악 사상 영향력 있는 가수를 손꼽힐 정도로 널리 알려졌다. 그래서 음악 활동을 해오고 있는 작곡가다 얘기를 했고, 자, 원고 데뷔 부분의 시작음이 솔인데에 비해서 시작음이 도로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두 부분의 가락은 현저히 유사하고 리듬도 유사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은 이 판결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이런 건데, 이 판결은 어쨌든 대법원에서는 아이유 씨가 승소를 거둔 것처럼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뭐 여기서 보시는 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게 저작권, 뭐 저작물을 침해했다, 뭐 이런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요런 거 표절이죠, 표절. 그냥 쉽게 얘기해서 표절인데, 이 표절이라는 것도 좀 개념이 되게 애매해요. 음악에서는 뭐 소리, 뭐 결국에는 아까 전에 대법원 판결에서도 보셨다시피 소리에 대해서는 사운드 막 이런 것들 뭐 세 가지 요소를 판단한다 돼 있는데, 이게 정량적이지 않고 정성적이다 보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정량적으로 했을 때는 수치화해가지고 딱딱딱 뭐가 몇 번 이상 이렇게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저작권에서 뭐 몇 번 이상 뺏겼다라는 거, 뭐 이런 내용들, 뭐 4번, 누구는 8번, 이 정도 뺏기면 이건 표절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지금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 사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서 4마디가 똑같으면 표절인가라는 질문을 자주 접한다. 음악 저작물은 표절 문제가 제기되는 분야다. 즉 박자, 멜로디, 화음 등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음악은 인간의 가성 능력, 그 다음에 가성 범위, 한계와 인간의 감성의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 배열 방식의 제한이 있다라고 해서 다른 저작물에 비하여 유사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음악 저작물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의거성,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해당 음악의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 부분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이용자가
복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용을 했고, 이용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된다.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멜로디 부분이 집중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화음과 리듬 및 음악의 형식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하는데 몇 마디 이상이 동일한가의 양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즉, 뭐 한두 마디 정도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해석하기 나름이고 굉장히 뭔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사태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옛날에 표절 의혹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표절 관련해서는 뭐 이무진 씨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유희열 씨도 있었고, 굉장히 많죠. 뭐 박진영 씨도 있었고, 뭐 이 엄청 많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 근데 굉장히 그런 의혹들 항상 나오는 건데 저는 좀 의문점이 드는 거는, 전에 이제 방금까지 보여드렸던 거는 아이유 씨를 이제 뭐 싫어하시는 분들이라고 나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을 그냥 A라고 지칭할게요. A라고 있는 그런 무리들의 이제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저는 의문이 드는 거는 왜 이제서야 그런 고발을 했을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듭니다. 왜? 아니, 과거에도 있던 곡이고 현재까지도 있던 곡이면은 음악을 이제서야 공부해서 깨달은 걸까요? 이제서야 유레카를 외친 걸까요? 이런 부분에 좀 의문점이 있고,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과연 이게 지금 고발을 하는 게 적절했을까? 이제 이런 부분인 거예요. 자, 일단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아이유 씨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에 반박 자료들인데 작곡가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 숙녀라는 이 곡이 뭐 레카들이 주장을 한다 해서 레카들이라고 A에 있는 분들을 지칭하는 건데, 작곡가가 같은데 왜 아이유를 괴롭히면서 돈을 벌려고 할까요? 라고 얘기하고, 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아까 전에 뭐 수익 창출을 하지 않았는데 수익 창출에는 1번과 2번이 있는데 1번에는 체크를 했지만 2번은 체크를 안 했다. 자, 결국 결론은 이제 수익 창출이 안 되는 채널은 맞아요. 그 채널은. 자, 근데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뭐 해외 계좌를 따로 써가지고 거기에 뭐 송금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뭐 그거에 대한 정황은 제가 못 찾았어요.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일단 그런 부분들도 있었다라는 건데, 어쨌든 수익 창출이 안 되는 거는 팩트니까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뭐 레카 표 땡땡땡이가 뭐 2019년에 달았던 댓글이라고 하면서 증거 자료 있다라고 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아이유 씨에 대해서 좀 나쁜 뭐 악플을 달았다, 이런 내용들로 이제 반박을 하는 거고, 여기에다가 아이유 싫어하면 안 된다는 듯 억누른 답답한 마음 아주 속 시원히 풀어보자고요 해서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라고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또 했다라고 합니다.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떠오르는 기억이 있다고 해서 라일락이라는 노래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혼자 춤을 추는 아이유를 좋아하게 된 기억, 이렇게 해서 정말로 아이유를 굉장히 사랑했던 이런 부분들, 100명이 안 되는데도 불편한 옷을 입고 춤을 추는 이럴 당시에도 있었다, 아이유는. 저도 이제 아이유 씨를 갖다가 뭐 이게 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팩트일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자유로운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채널, 그 다음에 제 채널이 이런 거를 뭐 전문으로 풀어드리는 채널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이슈가 굉장히 크게 되고 있다 보니 좀 궁금해졌어요. 과연 이거의 진실이 무엇일까? 정말로 둘 다 맞는 말 같아요. 들어보면은 여기도 A가 주장하는 거, 그 다음 B라는 이 아이유 에델바이스라는 채널에서 주장하는 거, 이것도 솔직히 맞는 말 같고 얘도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맞는 말 같아. 그래서 둘 다 솔직하게 좀 짬뽕을 시키면은 그거에 대한 진실이 어떻게 나올지.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자, 2013년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 표절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어쨌든 간에 판결이 나왔고 요번에도 지금 6곡에 대해서 넣었는데, 근데 6곡 외에도 굉장히 많은 곡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밝힌 바 있어요. 13곡인가? 하여튼 곡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한 채널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왜 이번에 신고할 때는 13곡이 아니라 6곡만 신고를 했을까? 이런 의문점이 첫 번째고, 13곡을 다 신고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커질 텐데 이렇게 신고를 했다라는 게 좀 이상하고, 그 다음에 너무 과거곡, 좋은 날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래된 곡인데 이 곡을 갖다가 썸데이 나온 2013년 곡보다 더 앞에 나온 곡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곡 2013년에는 그 곡을 제시했다가 지금 이제 10년이 지났죠. 이 썸데이가 나오고, 그다음 좋은 날 같은 경우에 더 오래됐다고 했고, 거기에 보면은 다른 것들도 있는데 곡이 좀 더 오래된 것들도 있어요. 대충 한 10년가량 된 곡들이 있는데, 자, 이런 표절 의혹을 왜 지금에 와서 제기를 할까? 왜 지금에 와서 고발을 할까? 약간 상당히 이런 부분이 의문점이 있어요.
지금 와서 이제 아이유가 이제 싫은 건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합리적으로는 들 수 있는데, 역시나 정말 표절일지 아닐지는 법리적인 판단과 해석을 하는 그분들이 확실하게 판결을 해주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법에서는 보면은 뭐 1심, 2심, 3심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엔 판결이 언제쯤 이루어지냐? 보통 뭐 1심, 2심, 3심 하는데 제가 볼 땐 최소한 이제 6개월씩은 걸려요. 보통 법적으로 뭔가 판결을 완벽하게 다 받고자 하려면은 2에서 3년 정도는 걸릴 텐데, 앞으로 2, 3년 동안 계속 여기에 또 시달려야 된다, 또 이런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당사자분들은 얼마나 또 마음고생하고 짜증나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세상에는 뭐 참 할 짓이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할 짓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한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이 나쁘다 좋다 하면서 갑론을박을 하는데, 역시나 좀 의문점이 드는 거는 그렇게 했을 때 뭔가의 확신을 가지고 뭔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 사실 저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의 믿음을 갖기보다는 내가 직접 보지 않았고 내가 그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중립기여를 받고 좀 살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아이유 씨는 1억 원을 이렇게 후원했다라는 이런 내용도 있는데, 사실 이제 아이유 씨를 제가 옹호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이유 씨를 또 까는 사람도 아니라 가지고 이 정도로 뭐 양쪽 측의 입장이 있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중립기여적으로 박아보고 한번 좀 관망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이유 씨의 현재 노래 6곡 표절 혐의에 대한 경찰 고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